여러분 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2차 시험에서요. 농작물 재해보험 및 그리고 가축재해보험 이론과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근명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요. 2차 과목은 객관식이 아니라 쓰는 거라는 거죠. 근데 쓰는 게 단순하게 단답형만 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부분을 서술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깊이가 다소 깊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시험 대비를 하면서요. 하여튼 주의 깊게 보고 그리고 자꾸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눈대중으로만 봐가지고 시험 답안을 작성하기는 곤란하다는 거죠. 이런 걸 먼저 말씀드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 또 얘기를 드려보면요. 우리가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이론 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 NH 손해보험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NH 손해보험. NH 손해보험에 요 회사에서 만든 업무 방법서가 있어요. 업무 방법서는 어떤 거냐면요. 농작물 재해보험 그리고 가축 재해보험과 관련해서 이론 실무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들과 관련해서요. 일종의 만든 업무 지침서이기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업무 방법서, 즉 업무 지침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손해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실제 현장 가서 업무를 볼 때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준 회사 내부의 일종의 지침서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에 출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한번 염두에 둬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 결국 어떤 이유냐면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그 과목에 대해서 별도의 누가 따로 연구해 놓은 건 없어요. 현장에서 만들어 놓은 업무 지침서, 요게 거의 유일하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도 아울러서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서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이 과목은 NH 손보에서 만든 농작물 재해보험 그리고 가축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업무 방법 내부 업무 지침서다. 요거를 머릿속에 두시고요. 그러면서 요걸 만든 목적이 뭐다는 걸 먼저 얘기를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걸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만들어졌겠다.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볼게요. 업무 방법은 뭐라 그랬죠? 농작물 재해보험에 세 가지를 예를 들었어요. 세 가지와 관련돼서 처리 기준을 정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왜? 농작물 그리고 가축재해보험 업무 지침서다 보니까 요러하기 때문에 기준을 만들어 놓고 업무를 봐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첫 번째가 뭐랬죠? 신계약 인수 절차라고 얘기를 드렸죠? 신계약 인수 절차라고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보험에서는 어떻습니까?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죠? 계약을 체결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보험회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험 업무에 따른 그들의 업무, 의무, 즉 보험금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무를 인수를 하는 거예요. 인수. 누구로부터 인수합니까? 일종의 보험계약자로부터 인수를 한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대해서 언급했고요. 또 두 번째 뭐라고 해놨죠? 품목별 인수지침. 인수지침. 앞으로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겠지만요. 어떤 예를 들어서 사과다, 배다, 단감이다, 떨금감이다, 또 인삼, 버섯,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과일류, 또 벼, 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품목별로 보험 인수를 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지침 처리 기준을 만들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죠? 계약관리 업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한번 봅니다. 계약관리 업무. 계약 체결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관리 업무가 쭉 이루어지고 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공부하는 업무 방법서는요. 이런 세 가지에 대해서 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것 또한 염두에 두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 범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적용 범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적용 범위는 어땠죠? 여기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험과 관련되는 각종 법률이 있죠? 법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요, 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요. 보험과 관련되는 업무 얘기 나오죠? 또 농작물 또는 가축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사항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험과 관련되는 각종 법률이 있다. 또 농업재해보험법이라는 법이 있다. 농업재해보험법.
보험법은요, 여러분들이 1차 과목을 공부할 때 그 시험 과목에 들어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거 말고도 감독 규정이라는 게 있었죠. 감독 규정도 있고요. 또 회사 NH 손부에 회사 내규라는 것도 있다. 회사 내규도 있고요. 또 금융감독원은 결국 한번 이렇게 봅니다. NH 손해보험이 일종의 금융기관이잖아요. 보험회사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감원에서 정하는 사항, 이런 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업무방법서에 거기 이 방법에 따라서 업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거 외에도 요거를 추가시켰다는 얘기예요. 요게 추가됐다는 거. 그게 바로 여기 적용범위다 이렇게 됐거든요. 뭐 여기까지 나왔던 거를 뭐 가볍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봅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과목이 뭐죠?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이론과 실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NH손해보험사에서 직원들한테 대해서 업무를 하게끔 하는 일종의 방법,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시험에 출제가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지침에서 목적을 뭐라 하겠습니까? 새롭게 해당되는 보험계약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인수하는 거, 또 일종의 권한도 인수하는 거 아닙니까?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절차와 또 품목별로 인수 지침, 또 계약 관리 업무에 대해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처리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거를 목적으로 이 업무방법서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업무방법서의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험 관련되는 법률도 있죠. 농업재해보험법도 있죠. 감독 규정이 있고 회사 내규 있고 금감원에서 정한 그런 사안들이 있죠. 근데 이거에 정한 거 말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금 여기 우리가 공부하게 될 업무방법서에 따른다라고 정해놨다. 그게 바로 목적이고 적용범위다. 이렇게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침 속에서 이 내용들이 있다라고 봅니다.